빚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몇십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 한 80억 남았거든요.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도 안 찾아와요. 제주에는 사람이 언제나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공했을 때는 나 무너질 때 무너진다는 걸 미리 알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나로 인해서 세상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을까라는 지금 현재로서 죄인이지만 기죽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일어서서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도망치지 않으면 전부 해낼 수 있다의 도전입니다. 요즘 망한 건지 축복받은 건지 헷갈려요. 한 1000만 명 정도 됐던 지니 메신저라고 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100몇십 명 정도였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2시간에 200만 원 대면 상담이요. 이제 그것을 주말에 5,000원 고구마 사시면 1시간 상담으로 바꿔드린 거죠. 3개월만 380만 원 구글 광고비 받고 중고나라에 파신 분도 계시고 지금 1년을 하셨는데 구독자가 200명이에요. 10만 명이 목표라는데 제가 볼 때 한 30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상은 인류의 기록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유튜브 비즈니스 컨설팅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평일에는 유튜브 컨설팅하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카페를 하게 돼서 디저트를 좀 고구마 장사로 좀 해달라. 그래 할게. 그 말 하는 순간 다음날 고구마통이 생겼습니다. 선물로 딸이 앞에다 저거까지 새겨주고 첫날 아빠 팔면 되게 잘해요. 큰 소리를 쳤는데요. 장작값이 그날 3만원 들었고요. 고구마 판매를 13,000원 했습니다. 적자네요. 완전 적자죠. 다행인 게 그날 장작을 제 돈으로 샀었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장사 안 되는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일 컨설팅 비용이 좀 비싼데 그거를 무료로 고구마 5,000원치만 사면 해준다 그러면 어떨까, 1시간씩. 그러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100만 유튜버 여러분들하고 10만 수십만 유튜버들 한 40여 개 채널 정도를 성장시킨 컨설팅을 이미 했었던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제 많이 찾아주시게 됐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드림위즈 대표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다 망가진 포탈인데 아직까지 드림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래한글 만드신 이찬재 대표님이 대표셨다가 제가 이제 드림즈 회사를 인수해서 12년째. 그런데 제가 맡고 나서 8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네오클릭이라는 광고 회사까지 2개 회사 전부 다 파산 직전에 기업회생을 성공시킨 바에 있습니다. 그때 기업회생만 성공했지 그 뒤로 코로나 오고 더 어려워서 작년 겨울에는 한 회사 닫게 됐고요. 이 고구마 장사도 하다 보니까 초심에 초심 생각하면서 65분 정도의 유튜버나 비즈니스 소상공인들 오셨는데 그분들 상담해 드릴 때 진솔한 얘기가 나갈 수 있어서 요즘 좀 많이 기쁩니다. 올해 2월 12일까지 고구마 장사를 마저 하는데요. 그날 끝납니다. 그럼 여기 카페 건물을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여기 월세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버티지 못할 상황이 됐었고 이제 가족 회의하에 딸이 카페를 해서 위층은 연구소로 쓰고 월세를 내보겠다. 요즘 망한 건지 축복받은 건지 헷갈려요. 망한 상태에서 이런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게 된 것도 축복인 것 같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드림위저가 거의 1세대 포털 사이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회원 1,300만 명까지 있던 포털이고요. 지니 메신저라고 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한 35세 40세 이상인 분들. 잘 나갈 때 당시 매출은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그 매출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100몇십 명 정도였어요. 대기업이네요. 중견 정도 규모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쫄딱 망했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네. 그 컨설팅 비용은 얼마예요? 2시간에 200만 원 대면 상담이요. 데이터 통한 AA 진단에서 계산해 드리는 거는 규모에 따라 틀린데 3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말에 5,000원 고구마 사시면 1시간 상담으로 바꿔드린 거죠. 구독자 0명부터 100만 유튜버까지 지금 한 달 보름 동안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아까 시간당 100만원, 200만원 컨설팅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지금 돈도 꽤 잘 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위생기업이고 개인적으로 빚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버는 게 계속 4, 5년 동안 도와줬던 친구들이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돕는 친구들을 다 사업자를 내게 했고요. 각자 길들을 가라, 오히려 내가 돕겠다 라는 상황으로 직원들을 돕는 일이 지금 이제 컨설팅 일과 브랜드드 일과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 이제 마케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은혜는 보답해야죠. 기업빚도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고 전에 직원들의 임금이 밀린 것들도 있어요. 회사가 문 닫아지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전에 직원들의 남은 임금도 제 분기수로 단기적으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하고 또 꼭 그렇게 할 거고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이 광고 플랫폼 쪽이라고 포털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이나 콘텐츠 매핑이라고 해서 유튜브랑 비슷한
타겟팅 광고 플랫폼도 만들었었고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주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그 질문들을 상담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셔서 이 고구마통 덕분에 아 진짜 지금 너무 감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되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부업으로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해도 되나요? 2024년도에? 2024년도가 지금 기회입니다. 제2의 전성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퇴사는 하지 마시고요. 퇴사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준비가 다 된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부업이 아닙니다. 창업입니다. 창업 마인드로 하셔야 길게 하시고 부업 마인드로 하시면 퇴사를 하시더라도 다시 직장을 들어가시는 상황이 돼요. 하나하나 테스트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고 시도해보시고 근데 어설픈 부업 마인드로 유튜브를 하시기 위해서 퇴사를 하시면 엄청난 후회됩니다. 받기 더 힘들어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데요. 유튜브 만들어서 3개월만 380만원 구글 광고비 받고 아 이거 지속력이 없겠다. 중고나라에 파신 분도 계시고요. 채널을요? 유튜브 채널을 왜 그걸 팔았냐 했더니 아 저는 금방 만들고요. 또 키우면 됩니다. 그 얘기도 맞고 또 한 분은 댓글 하나에 상처받으셨는데 댓글이 본인의 치부를 찔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인생의 길이 막막해져서 오신 분들 계셔요. 그분 상담해드리다가 중간에 우시면서 말을 막으셨는데 그리고 오늘 오신 분도 지금 1년을 하셨는데 구독자가 2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대로 10만 명이 목표라는데 제가 볼 때 한 30년 걸릴 것 같거든요. 아까 채널 380만 원에 팔았다고 하신 분은 네네. 그때 구독자가 몇 명이었나요? 17,000명인가 2만 명 정도. 그때 500 정도에 580인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좀 서둘러 판다고 가격을 내리셨다고 들었던 거. 저도 촬영하고 대표님께 컨설팅 받아가지고 네, 네. 100만 찍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기서 채널 홍보해도 돼요? 네. 방주지기라는 채널에 하나하나 사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리얼 다큐거든요. 나와 비슷한 삶이 없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주직인 혹시 어떤 뜻이에요? 약간 구원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이 방주에 대한민국 730만 명의 소상공인을 태워서 본인 스스로 자기의 업을 소개하실 수 있게. 유튜브는 공짜거든요. 나를 알리는 내 비즈니스나 내 가게나 내 브랜딩이나 내 꿈을 펼치는 찐팬들을 모으고 싶은 분들은 절대 조회수 생각하지 마시고 컨텐츠의 진실을 담으셔서 방문자가 영상 하나당 1명이건 10명이건 100명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옳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꾸준히 해나가셔야지. 찐팬을 모으려면요 조회수가 적은 곳에 찐팬이 모입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가 좋아서 100만이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고객 시장은 10,000명밖에 안 된다면 그 다음부터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컨텐츠는 내가 만든 컨텐츠가 99만 명이 내 뜻을 안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알고리즘이 내 컨텐츠를 믿지 않아요. 내 길을 묵묵히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유튜브 만든 분들한테 한 가지 해줄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 유튜브 만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쇼츠라는 쇼폼 짧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게 생겨서 만들기 되게 쉬워요. 기존처럼 긴 영상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쇼폼이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튜브는 연습 게임이고 네, 이제 네. 진짜라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쇼츠랑 롱폼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PC에서 모바일로 시장이 바뀔 때 PC 90, 모바일 10에서 4년 뒤에 PC 10, 모바일 90으로 바뀌는 시장을 저는 거기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래서 실패를 맛본 장본이 있는데요.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재작년에는 쇼츠 쪽이 5% 10%대였고 기존 영상이 90%가 넘었어요. 올해 이미 쇼츠가 40%, 기존 영상이 60%입니다. 2년 뒤에는요. 쇼츠가 80%, 이 80% 시장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열심히만 하시면 쇼츠는 1년이면 100만 유튜버 가능하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면 바로 시도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긴 미드폼의 유튜브를 순위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시장이 바뀐 거 보면 시장은 정말 잔인하게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쇼폼은 요즘 틱톡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초딩도 만들고요. 5살짜리도 만듭니다. 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덩굴이 있는 걸 보고 쭉 가서 찍으셨어요. 25초짜리였는데 50만 뷰 나왔어요. 50만 뷰요? 네. 쇼츠는 그 어떤 영상이 어디서 튀어서 뜰지 모르기 때문에 5천만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입니다. 쇼츠 영상을 100개를 올렸고 전 세계 언어로 풀었다. 100만 명이 그 일을 했다. 삼성 매출 걷어옵니다. 전 세계. 와, 오늘 채널 만들고 그분이 바로 100만 원짜리 강의 들으면 빠르게 채널을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안 됩니다. 유튜브 오늘 개설하신 분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월반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안 다니고 대학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무료 강의들 상당히 많아요. 유튜브 잘하는 법, 유튜브 하는 법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적어도 한두 달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강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토대가 된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요. 구글도 망할 수 있고 삼성도 망할 수 있으니까 네. 혹시 10년 안에 유튜브가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유튜브 안에는 AI 기술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한 땀 한 땀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사람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그 영상이 20년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체는 바뀔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상은 인류의 기록입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억 개씩의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 거뜬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털 이런 거 벌어졌는데 왜 일로 들어왔겠습니까? 일어나려고 들어왔겠죠. 이곳이 방향이 맞습니다. 최근 들어 책을 못 읽었는데 고객하고 상담하면서 고객의 사연을 듣는데 아무도 읽지 못하는 책을 좀 읽고 있어요. 그분들의 내용이 제 30년 사업 경험과 고민에 빗대어져서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일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고민하신 그 기간 1년, 2년 그분의 삶의 고민만큼 저에게 지금 더해주고 있습니다. 제 안에 지금 첫날 출발하는 날은 한 명의 김수현으로 그 방주지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벌써 한 65명의 방주지기가 돼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요즘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폭포 밑에다 갖다 놓는 것이다. 저한테 폭포수 같은 물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나눠드리고 나눠드려도 콸콸 차고 넘친다. 명언인데요. 네. 대표님 지금 고구마 타는지 한번 아,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봐야죠. 각도를 이렇게 잡아야지. 약간 대표님 패션도 진짜 군고구마 장사 패션으로. 아, 가족들이 빨래를 해줄 때 고구마 슈트 좀 빨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군고구마 슈트입니다. 슈트요? 네, 아이언맨 슈트처럼. 슈트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나중에 챗 GPT한테 많이 물어볼까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할까요? 제 GPT를 저는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 검색 엔진 쓰듯이 유튜브는 지식인입니다. 사람의 숨결이 들어간 정보, 근데 게다가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죠.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기계 언어가 좋은 분들은 그쪽에서 찾을 것이고 인간적인 모습은 유튜브에서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가족분들이랑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셨고 건물이 날아간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를 못하고요. 엄청 교만했던 인생을 좀 살았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됐었으니까. 19년도에 기업 파산 상태가 됐습니다. 못 받은 봉급 빨리 받게 파산해달라고 그러고 노무사 들어오고 등 떠밀려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저녁에 집에 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번복을 하고 기업회생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기업회생을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회사 건물도 다 정리가 됐고 밀린 봉급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집도 빨리 정리를 해서 이거저거 최대한 갚았는데 제 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풀려요. 내려간 일을 거기서 풀려고 하면. 내가 그때 그걸 부여잡고 살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새로운 도전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시간도 있었고,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도 안 찾아와요. 제주에는 사람이 언제나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공했을 때는 안 찾아오고 혼자 시간도 많이 가졌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데 막 눈물도 맺히고 신해철님 노래 들으면서 다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고 또 집에 들어가서는 또 울고 몇 번 그랬죠. 처음에는 섭섭하고 막 투덜대고 했었는데 내가 준비가 되면 사람도 또 모일 것이니 권토중로의 시간을 갖자. 거가의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었다는 것을 그때서나 느끼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파산이나 기업회생이나 이런 분들은 힘들지 않았는데 밀린 빚들 중에서도 특히 봉급, 내가 그때 주지 못한 봉급, 나 무너질 때 무너진다는 걸 미리 알려주지 못하고 준비할 시간들을 주지 못했던 그 내가 갑자기 나로 인해서 세상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을까라는 그게 두고두고 너무 가슴 아팠고 정말 많이 괴로웠고 열심히 일어나서 그 보답을 다 할 생각이고요. 대표님 뵈니까 빚이 있으시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목소리도 멋있으시고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못한다 라는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누구나 다 나온 이유를 모르고 태어났고 그리고 내일도 모르고 사는데 지금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내 팔다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바꿔나가면 되는 것이지 언제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과거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철도 더 들어서 차분하게 올라갈 길을 보고 있고요. 빚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몇십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 한 80억 남았거든요. 직원들 거부터 줘야 되고 때가 되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사업도. 근데 지금은 돈의 목표가 아닌데 결국엔 그 돈도 따라올 것이라는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그 빚은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벌어서 세상에 어떻게 나눌지 그거에 대한 고찰을 더 해봐야 되는 그 내면의 숙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1000만 원 있는 분도 힘들 거고요. 80억 있는 사람도 힘들고 800억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내가 내 꿈이 수백억, 수천억
천억의 자산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몇십억, 몇백억, 몇 억의 빚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버는 기준은 크게 잡는데 내 빚에 대한 거를 너무 무겁게 생각한다면 괜히 빚쟁이가 큰 소리 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죄인이지만 기죽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일어서서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선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전부 해낼 수 있다의 도전입니다. 전부 해낼 수 있는 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빠가 열심히 달리다가 풍족한 생활들을 하다가 갑자기 쫄딱 무너져갖고 모두 집도 날리고 모두 날리고 뿔뿔이 형네 집도 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식당 자리에서도 피해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 원망들을 안 하고 단합돼주고 지금 이 식당 자리도 월세 못 내서 이렇게 된 상황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 다 붓고 했던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잘 나가고 부유할 때는 철없어 보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존경스럽고 아빠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이미 성장이 된 것 같아서 하늘에 감사하다. 사랑한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따님이신가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 카페를 한다고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힘들어지셔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예전에 엄청 잘 나가셨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어릴 때는 좀 집이 부족하고 했는데 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건 그렇게 되신 거고 저는 이제 제 걸 이제 개척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도움 받았던 것들을 제가 좀 채워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네네. 사랑하는 아버지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고생 많이 하실 테지만 이 순간을 다들 즐기자라고 서로 즐기면서 헤쳐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즐기고 계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